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얼른 죽어줘. 병실 문이 닫히자 남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한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 사랑을 맹세했던 그 여자가 침대에 누워 숨만 쉬고 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웃는다. 슬픔이 아닌 만족의 미소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행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시간이 멈춘다. 침대에 누운 여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다. 하지만 남편은 알아채지 못한다. 침대 밑 어둠 속에서 빨간 불빛 하나가 조용히 깜빡인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서울 서초동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작은 로펌이 있었습니다. 희망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은 인권 변호사 김현주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44세인 현주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한 신념을 가진 변호사였습니다. 오전 10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내부 고발 사건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현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하는 자료는 한 대기업의 불법 하청 구조를 증명합니다. 현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고 산재 처리도 거부당했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는 확실합니까? 네, 내부 문서와 녹취록이 있습니다. 모두 법정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측에서 압력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압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덮기 위한 게 아니에요. 현주의 단호한 말에 기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서 있던 한 남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석, 47세. 현주의 남편이자 대형 로펌 정진 법률사무소의 대표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현주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류, 법정 제출용 증거자료, 그리고 위험 메시지들. 변호사님, 그만두세요.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 현주는 메시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협박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각오했어. 현주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녁 7시 남편 진석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었습니다. 현주야, 회견 봤어. 대단하더라. 고마워. 근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저 회사 우리 로펌 고객이기도 한데. 현주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 떼야 해? 그런 건 아니고. 조심하라는 거지. 업계가 좁잖아. 법은 업계 눈치 보라고 있는 게 아니야. 진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진석의 수입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현주는 인권 변호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경제력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진석이 말했습니다. 너 그 사건 포기하면 안 돼? 우리 로펌에서 그 회사 대리하기로 했거든. 뭐? 현주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내가 고발한 그 회사를 내가 변호한다고? 비즈니스야. 감정 섞으면 안 돼. 감정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야. 정의로 밥 먹고 살아? 진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돈으로 밥 먹고 살아. 너도 내 돈으로 사는 거 알지? 현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실 월세
생활비, 대부분 남편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념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사건은 포기 못해. 그래, 알았어. 내 맘대로 해. 밤 11시, 현주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할 자료였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회사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이긴다. 현주는 다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거실에서 진석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현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주는 문틈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진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가 변호사긴 하지만 제가 설득하면 됩니다. 시간 좀 주시면 사건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현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법을 다뤄도 그가 믿는 건 권력이고 내가 믿는 건 사람이다. 현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느꼈던 간극이 더욱 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남아 있었지만 신념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법원 제출 마감이 오전 10시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USB에 증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법원에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진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현주야, 오늘 저녁 집에서 이야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현주는 문자를 보고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원에 가야 했습니다. 법원 가는 길, 현주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가 막히는 시간이라 대중교통이 빨랐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노동자들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법정 싸움은 길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 3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내부 고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함께 끝까지 가요. 네, 믿고 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할 것이 많았습니다. 사건에 대해 그리고 둘의 관계에 대해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0년 된 중고차였지만 현주는 아꼈습니다. 남편은 새 차를 사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산 차를 타고 싶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혔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기업 불법 하청 의혹, 인권 변호사 고발. 현주의 이야기였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녁 7시 현주는 여전히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차가 막혀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집까지는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진석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언제 와? 기다리고 있어. 곧 도착해. 차 막혀. 현주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현주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었습니다. 기자회견, 법원 제출,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 피곤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강물이 검게 빛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현주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뒤에 회색 세단이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현주는 조금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도 따라왔습니다. 계속 붙어서 달렸습니다. 왜 저렇게 가까이 붙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주는 차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회색 세단도 차선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일부러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까 받았던 협박 메시지? 현주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이라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앞에 주유소가 보였습니다. 현주는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주유소로 들어가려는 순간 회색 세단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쿵! 뒤에서 충격이 왔습니다. 현주의 차가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아! 현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지만 차는 통제를 잃었습니다. 회색 세단이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타이어의 끼익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차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반대편에서 트럭이 달려왔습니다. 현주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트럭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유리가 깨지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하얀 가루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현주는 정신을 잃어가며 백미러를 봤습니다. 회색 세단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후진해서 사라졌습니다. 살려줘. 현주는 간신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는 깨진 유리와 피,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주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수혈 준비. 보호자 연락됐어요? 간호사가 현주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에 남편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석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시죠?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갑니다. 30분 후 진석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고 모니터에는 심박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지만 약한 박동이었습니다. 선생님, 진석이 주치의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아내가 혹시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주치의 이태원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습니다. 뇌에 충격이 있었고 혼수 상태입니다. 깨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알 수 없습니다. 진석은 현주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밤 11시 진석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예요. 일은 잘 처리됐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혼수 상태래요. 언제 깨어날지 모른대요. 그럼 당분간 안심이네요. 법정 증언도 못하겠군요. 네, 그렇죠. 사건은 자연스럽게 무마될 겁니다. 수고했어요. 보너스 챙겨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석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아름다웠습니다. 진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너도 나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진석은 법정 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주가 혼수 상태이므로 모든 법적 권한을 남편인 자신이 대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병실에서는 모니터의 신호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삑, 삑, 삑. 현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만 천천히 쉬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의사의 목소리, 모니터 소리. 모두 아득하게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어디, 여기가 어디지?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살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주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심박수를 표시했습니다. 삑, 삑, 삑. 생명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완벽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남편분 정말 헌신적이시네요. 매일 오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진석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 아내니까요. 진석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이 닫히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현주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정 대리인 승인서였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문서였습니다. 이제 현주 명의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진석이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첫 번째 작업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현주는 결혼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투룸이었지만 시세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현주가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가진 재산이었습니다. 진석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매물 내놓고 싶은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진석은 현주의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제 아내 명의인데 제가 법정 대리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본인 서명이 필요한데. 아내가 혼수 상태예요. 대신 서명할 수 있어요. 진석은 법정 대리인 승인서를 보여줬습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돈은 현주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진석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계좌 이체하고 싶은데요. 본인이세요? 아니요. 법정 대리인입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은행원은 확인 후 처리했습니다. 10억 2천만 원이 진석의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완벽하게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현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주의 로펌이었습니다. 희망 법률사무소는 작았지만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주가 10년 동안 운영한 곳이었습니다. 진석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당분간 관리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되세요? 아내는 당분간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사무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요? 네, 문을 닫으려고요. 안 돼요. 변호사님이 평생 일궈온 곳인데. 젊은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저도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진석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희망 법률사무소는 폐업했습니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간판은 내려졌습니다. 10년의 역사가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현주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진석은 사무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수 상태라 서류엔 도장만 있으면 돼.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진석은 현주 옆에 앉았습니다. 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꽃이 아니라 가짜 꽃이었습니다. 시들지 않아서 편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진석이 뿌린 것이었습니다. 병실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오늘 내 사무실 정리했어. 진석이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이제 편히 쉬어. 내가 다 정리할게. 진석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행이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일어나면 내 계획이 틀어지거든. 그 대기업 고발건, 너 때문에 우리 로펌 계약 날아갈 뻔했어. 10억 원짜리 프로젝트였어. 근데 내가 사라지니까 해결됐어. 회사는 우리한테 다시 연락했고 계약서에 사인했어. 진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넌 조용히 잊혀지면 돼. 언론도 며칠 지나니까 관심 없어. 내부 고발자도 연락 안 받으니까 포기했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진석은 즉시 표정을 바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현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일어나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남편분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건강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아내만 깨어나면 전 괜찮아요. 간호사가 나간 후 진석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밤 10시 진석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아내는 당분간 깨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고발건은 자동으로 무산됐습니다. 잘했네. 자네 덕분에 골치 아픈 일 없어졌어. 당연한 일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건 보너스 두둑히 챙겨주지. 기대해. 진석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병원을 봤습니다. 6층 중환자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주가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돈이 정의보다 중요한 세상이거든. 시동을 걸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고급 세단은 조용히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진석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주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찔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모니터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현주의 의식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넌 조용히 잊혀지면 돼. 그 말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현주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야. 난 포기하지 않아. 2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 현주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삑, 삑, 삑.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간호사 최은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33세인 은영은 이 병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 환자를 많이 봤지만 현주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인권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은영이 조용히 말하며 바이탈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혼수 상태 환자에게도 말을 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체온계를 확인하고 혈압을 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주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은영은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봤을 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천천히 구부러졌습니다. 은영이 놀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변호사님, 들리세요? 은영이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지만 확실한 반응이었습니다. 은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모셔올게요. 은영이 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주치의를 찾았습니다. 이태원 선생님, 325호 환자 반응 보여요. 주치의 이태원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50세인 그는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함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언제부터요? 방금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이태원은 펠라이트를 꺼내 현주의 눈을 비췄습니다. 동공이 빛에 반응했습니다. 미세하지만 수축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현주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빛이 너무 밝아 눈을 찡그렸습니다. 흐릿하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그리고 낯선 얼굴들. 선생님, 눈 뜨셨어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동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현주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태원이 물을 적신 거즈로 현주의 입술을 적셔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현주는 몇 번 시도한 끝에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요? 목소리는 쉬고 약했습니다. 네,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은영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2주일 동안 혼수 상태였고요. 현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회색 세단, 들이받는 충격, 깨지는 유리, 그리고 어둠. 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태원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현주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매일 오셨어요.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하셨어요. 손도 잡아주시고 말씀도 계속하시고 현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왔다고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수 상태 동안 들었던 목소리들, 희미하고 왜곡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이제 넌 조용히 잊혀지면 돼. 현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깨어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태가 유지되길 바랐습니다. 재산을 빼돌리고 사무실을 닫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괜찮으세요? 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네, 괜찮아요. 현주가 거짓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착해야 했습니다. 이태원이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조심하셔야 합니다.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재활 치료도 필요합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세요. 선생님,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일 때 주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해요. 그럼 누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할 수 있나요? 이태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잠겨 있었던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하게 기억날 수도 있어요. 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행이야. 이제 넌 조용히 잊혀지면 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현주가 은영을 불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깨어난 걸 남편한테 아직 알리지 말아주세요. 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현주는 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다 기억나요. 남편이 병실에서 한 말들, 제가 죽길 바랐던 것도. 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네. 제 남편은 제가 깨어나길 원하지 않아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 제 재산과 사건을 노린 것 같아요. 혼수 상태인 동안 법정 대리인으로 모든 걸 처리했을 거예요. 은영은 이태원을 봤습니다. 이태원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제가 변호사예요. 법을 알아요. 그리고 제 남편도 변호사예요. 법을 악용하는 방법을 알죠. 이태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못 숨길 거예요. 남편분이 매일 오시니까 시간만 벌면 돼요. 증거를 모을 시간. 증거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병실에서 뭐라고 하는지 녹음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혼수 상태일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낼 거예요. 그게 제 복수예요. 은영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이건 너무 잔인해요. 아내가 혼수 상태일 때 재산을 빼돌리다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변호사님 뉴스 봤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도와야죠. 은영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태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현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당한 슬픔과 동시에 이 낯선 사람들의 선의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가 오는 동안은 절대 깨어있는 척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든 척하며
남편의 범죄를 모두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기다려, 진석. 내가 한 짓 하나하나 다 갚아줄게. 다음 날 아침 간호사 은영은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회의할 때 쓰는 건데 성능 좋아요. 현주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놓을게요. 여기 테이프로 붙이면 안 보여요. 은영이 침대 프레임 밑면에 녹음기를 부착했습니다. 검은색이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튼은 제가 남편분 오시기 전에 눌러놓을게요. 현주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했습니다. 혼수 상태를 연기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표정도 없애고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완벽해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진짜 자는 것처럼 보여요. 남편분이 오면 절대 반응하지 마세요. 눈도 뜨지 말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마세요. 알겠어요. 현주가 속삭였습니다. 오후 2시 진석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꽃은 또 좋아였습니다. 진짜 꽃을 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현주는 모르니까요. 여보 왔어. 진석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도에 간호사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자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꿈쩍 안 하네. 좋아. 진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내 계좌에서 5천만 원 더 빼냈어. 필요한데 썼어. 뭐, 내가 알 필요는 없지만. 침대 밑 녹음기에 그 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내 로펌 직원들한테서 연락 왔어. 밀린 월급 달라고. 웃기지? 회사 문 닫았는데 무슨 월급을 달라는 거야. 법적으로 내가 줄 의무 없어. 법정 대리인이 회사 정리하면 끝이거든. 현주는 눈을 감은 채 분노를 참았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았다니. 1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 같았던 사람들. 진석은 그들을 그냥 버렸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렇게 계속 누워 있어줘서 고마워. 진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덕분에 내 인생이 편해졌어. 내가 맨날 정인이 인권이니 하면서 돈도 안 되는 일만 하잖아.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진석은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회장님. 아내 상태는 여전합니다. 깨어날 기미가 없어요. 침대에 누운 현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발 건은 완전히 묻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계약서 검토 끝났습니다. 내일 사인하러 가겠습니다. 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30억짜리 프로젝트죠.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진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었지? 30억? 내가 고발하려던 그 회사에서 나한테 30억짜리 일 맡겼어. 아이러니하지? 내가 무너뜨리려던 회사가 나한테 돈 주는 거야. 진석이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얼른 죽어줘. 차갑고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현주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진석은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야겠다. 약속이 있어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아, 참. 내가 깨어나도 소용없을 거야. 서류는 다 합법이거든. 법정 대리인 권한으로 한 거라.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정인이 뭐니 하면서 가난하게 살 때 나는 법으로 돈 버는 법을 배웠어. 그게 현실이야.
진석은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현주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영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진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얼른 죽어줘. 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살인교사 아닌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아기를 증명할 수 있어요. 현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녹음해야 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일주일 동안 진석은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문이 닫히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내 이름으로 투자 계약했어. 5억짜리. 물론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지만 어제 내 친구한테 전화 왔어. 걱정된다고. 웃기지? 내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돈 빌려달라고 할 텐데. 내 부모님 산소 관리비도 안 냈어. 어차피 내가 모르는데 뭐. 모든 말이 녹음되었습니다. 재산 횡령, 배임, 그리고 도덕적 타락. 하나하나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현주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완벽하게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석은 병실에서 통화했습니다. 형사님, 제 아내 사고건 수사 어떻게 됐나요? 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났어요? 다행이네요. 현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뒤에서 들이받았거든요. 진석이 말했습니다. 네, 그 차 못 찾았어요? 그냥 뺑소니로 종결?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전화를 끄는 진석이 혼잣말했습니다. 뺑소니래. 운 좋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주는 깨달았습니다. 진석이 사고를 계획한 거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 날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조사 기록 구할 수 있어요? 어렵긴 한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블랙박스 영상도 필요해요. 증거로. 며칠 후 은영이 USB를 가져왔습니다. 구했어요. 사고 기록이랑 블랙박스 영상. 현주는 이태원의 노트북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회색 세단이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우발적 사고가 아니에요. 계획된 거예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번호판 보여요? 이태원이 물었습니다. 흐릿하네요. 하지만 차종은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경찰이 왜 제대로 수사 안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혹시?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경찰한테 압력 넣은 거 아닐까요? 가능해요. 그 사람 인맥 넓거든요. 대형 로펌 대표니까 경찰 고위층도 알아요. 현주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확실해요? 이태원이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제 이름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아야 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석은 현주의 명의로 마지막 부동산 계약을 마쳤습니다. 경기도 판교의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현주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시세가 15억 원이었지만 진석은 10억에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해요. 아내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 진석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급하시면 가격을 좀 낮춰야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계약서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현주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진석은 서류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현주 명의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꾹 눌러 찍었습니다. 위조는 아니었습니다. 법정 대리인 권한으로 찍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등기 서류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명의 필압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 진하고 어떤 건 흐렸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여러 번 연습해서 쓴 것 같았습니다. 세심한 사람이라면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중앙지검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편으로 온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담당 검사 한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의 변호사 명의로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박진석 변호사는 아내 김현주가 혼수 상태인 틈을 타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증거를 동봉합니다. 한민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 스캔본,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얼른 죽어줘. 진석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이건 한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법정 대리인 신청서, 모두 현주가 혼수 상태일 때 처리된 것들이었습니다. 총액이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겠어. 한민수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장님, 긴급 수사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혼수 상태 아내 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확실한 증거 있어? 네, 녹음 파일과 서류가 있습니다. 다음 날 한민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주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주치의 이태원을 만났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의학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혹시 환자가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혼수 상태에서도 청각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깨어난 후 당시 대화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녹음이 진짜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한민수는 병실 밖에서 현주를 봤습니다.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모든 걸 계획했을까? 한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들에게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대형 로펌 대표, 혼수 상태 아내 재산 30억 횡령 의혹.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특종이었습니다. 저녁 6시 뉴스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정진 법률사무소 박진석 대표가 혼수 상태 아내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석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석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고객들, 동료 변호사들, 언론사 모두 확인 전화였습니다. 사실인가요? 해명 부탁드립니다. 진석은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고발한 거야? 증거는 어떻게 확보했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진석의 차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부인 재산 횡령 사실인가요? 진석은 기자들을 피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현주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현주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진석이 다가갔습니다. 누가 고발한 거야? 증거는 어떻게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패닉 상태였습니다.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한 범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커튼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뒤편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한민수, 주치의 이태원, 간호사 은영, 그리고 경찰관 2명. 진석은 얼어붙었습니다. 뭡니까? 박진석 씨, 저는 서울중앙지검 한민수 검사입니다. 한민수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횡령? 무슨 소리예요? 저는 법정 대리인으로 정당하게. 그때 침대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주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현주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혼수 상태였지만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진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없다고. 의식은 있었어요. 당신이 매일 와서 한 말들 전부 다 기억해요. 녹음도 했고요. 은영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얼른 죽어줘. 진석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진석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당신이 제 재산을 빼돌린 것, 사무실을 폐업시킨 것, 직원들 월급 안 준 것, 전부 다 알아요. 현주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사고도 우연이 아니었죠? 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민수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진석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복도로 몰려들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진석이 수갑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박 변호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부인께 할 말씀 있으십니까? 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한 범죄가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 아내가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병실 창가에 섰습니다. 진석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현주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법정에서 끝을 내야 해.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법조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이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잠든 변호사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석에는 박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2달간의 구치소 생활이 역력했습니다. 검사석에는 한민수 검사가 앉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증인석 옆에는 김현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재활 치료 중이었지만 재판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석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횡령, 배임, 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 교사 미수 혐의입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살인 교사 미수는 새로 추가된 혐의였습니다. 한민수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핵심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수 상태일 때 법정 대리인 권한을 악용해 재산 32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부동산 2건 매각 10억 원 상당, 계좌 이체 15건 15억 원, 주식 매도 7억 원, 총 32억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표시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진석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혼수 상태 환자의 재산 관리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입니다. 한민수가 반박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한민수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피해자 치료비나 생활비가 아닌 개인 재산 증식에 사용했습니다. 방청객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한민수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병실에서 한 발언들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진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얼른 죽어줘.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행이야. 이제 넌 조용히 잊혀지면 돼. 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변호인이 항의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기각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녹음을 지시했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한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다음 증거입니다. 한민수가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교통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회색 세단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 뺑소니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수사한 결과 한민수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사고 차량은 피고인과 거래 관계에 있던 인물이 소유한 차량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진석은 발끈 일어섰습니다. 그건 우연입니다. 제가 사고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앉으세요, 피고인.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진석은 떨리는 다리로 앉았습니다.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한민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법정 대리인 신청을 즉시 한 점, 경찰 수사가 조기 종결된 점, 그리고 차량 소유주가 피고인 고객인 점.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인 교사 미수 혐의는 정황 증거만 있으므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횡령과 배임은 명백합니다. 증인 신청합니다. 한민수가 말했습니다. 현주가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 은영이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방청객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현주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혼수 상태 동안 의식이 있었습니까? 한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희미하게나마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병실에서 한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네,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현주는 진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제가 죽길 바랐어요. 제 재산을 차지하고 싶어서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주의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법을 이용했지만 정의를 배신했습니다.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배신했습니다. 이 법정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 판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주의 용기에 감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혼수 상태였는데 어떻게 녹음을 지시했습니까? 의식이 돌아온 후 간호사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의식이 있었던 건 아니군요? 처음 2주일은 진짜 혼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후 남편의 범죄를 알게 됐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계속 잠든 척했습니다. 현주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석,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진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현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돈만 사랑했죠. 진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횡령죄 및 배임죄로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징역 7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환호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진석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건물 1층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희망 법률상담센터라는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현주가 새로 연 곳이었습니다. 현주는 이제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재활치료 덕분이었습니다. 다리는 조금 불편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잠들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현주가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사고 이후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정의는 느려 보여도 결국 이긴다는 것을. 문이 열리며 주치의 이태원이 들어왔습니다. 개업 축하드립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꽃이었습니다. 백합과 장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용기 낸 건 변호사님이에요. 이태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남편의 범죄를 폭로하다니.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영화라면 해피엔딩이어야 하는데 아직은 진행형이에요. 간호사 은영도 나타났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개업 축하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 고마워요. 은영 씨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현주가 은영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즘 남편, 아니, 전 남편 소식 들었어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던데.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용서할 생각이에요? 이태원이 물었습니다. 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와 망각은 달라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함께 할 수도 없고요. 현명하시네요. 15년이 허무하게 느껴지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오후 2시 첫 내담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앉으세요. 현주가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제 남편이 제 명의로 빚을 냈어요. 몰래 2억 원이나.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 분할이 걱정돼요. 빚도 반으로 나눠야 하나요?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배우자 몰래 진 빚은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요? 여성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상한 점을 눈치챘는지. 상담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현주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법적 조언을 해주고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뉴스에서 봤어요. 변호사님 이야기. 그래서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변호사님도 이겨내셨으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현주도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저녁 6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현주는 사무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큰 로펌도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책상 위 사진을 봤습니다. 옛날 희망법률사무소 직원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진석이 폐업시켰던 그곳. 현주는 직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재판으로 돌려받은 돈 중 일부였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새 직장 구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빚 갚았어요. 직원들의 감사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검사 한민수였습니다. 변호사님, 추가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사고건인가요? 네. 회색 세단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자백했어요. 박진석이 돈 주고 사고를 부탁했다고. 현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가 추가되겠네요. 네. 형량이 더 늘어날 겁니다. 최소 10년은 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검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믿기 힘들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완전히.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찾아왔습니다. 현주가 처음 맡았던 대기업 사건의 제보자였습니다. 변호사님,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다시 사건 맡아주실 수 있나요? 그 사건이요? 네. 변호사님 사고 이후 흐지부지 됐잖아요. 회사는 아직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요. 제보자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현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사고를 당한 것도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시작해요. 정말요? 네.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보자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희망이 생겨요. 저도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함께 싸워요. 밤 9시 현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새 사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부당함을 겪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현주는 그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현주가 벽의 액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사람을 살릴 시간이에요. 진석에 대한 복수는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 컴퓨터를 켜고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현주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고로 손상됐던 손이었지만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새벽 1시 작업을 마쳤습니다. 소송장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현주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든 변호사의 이름은 세상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의도 깨어났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현주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현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진석, 당신도 교도소에서 깨어나길 바래요. 진짜 인간으로. 현주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현주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현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재산을 돌려받았지만 큰 집은 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것입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진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혼수 상태가 아닌 진짜 수면. 건강한 잠. 내일을 위한 휴식. 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법정에서 승소하는 꿈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현주가 깨어있는 한.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